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쉬었다가 이제 월요일 날 만나게 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는가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 324페이지 어음 관련 거래 2번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8월 2일자로 조회를 해보게 되면은 8월 2일 것이 이렇게 입력이 돼 있거든요. 네. 차변의 당좌 예금, 대변의 지급 어음, 그래서 지급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는 무슨 거래냐면 차변의 당좌 예금, 여러분 당좌 예금은 당좌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증가했다. 300만 원. 아니 죄송합니다. 대변의 당좌 예금이죠. 그러니까 자산이 감소했다 이거죠. 그리고 차변이 지급 어음이에요. 지급 어음은 매입채 부채지 않습니까? 부채가 차변에 오면 부채 감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변은 부채 감소, 그리고 대변은 자산 감소, 이런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거래였냐면은 작년에 전주 상사에 발행했던 어음이 8월 2일자로 만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 당좌 예금에서 인출되었다. 지급 금액 300만 원이 인출되었다라는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지급 어음의 만기 거래까지 했었어요. 자, 그러면 3번은 무슨 거래냐? 안동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았다라는 거래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원래는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좋은 건데 안동 상사가 현금 사정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요, 어음으로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는 여기서 계정 과목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음으로 받았다라는 요게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란 말이에요. 자, 채권을 받으면은 이제 대변에 가가지고 자산이 감소되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죠. 대신에 뭘 받았어요? 차변에 받았겠죠.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어음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음으로 받으면 개념 과목이 뭐였죠? 받을 어음이었죠. 예. 안동 상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이 됩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의 차변이니까 자산 증가이고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두 개가 다 매출 채권이죠. 그렇죠? 매출 채권인데 외상 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은 감소시키고 받을 어음이라는 매출 채권을 증가시키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요 어음의 여러 가지 기재 사항을 보고 우리가 받을 어음 자금 관리 추가 사항을 입력해 주는 것까지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날짜를 8월 3일로 고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날짜를 8월 3일로 고치신 다음에 차변이 110번 받을 어음, 거래처는 안동 상사가 발행했으니까요, 거래처가 안동이 되는 것이죠. 적요는 그냥 비워두시고 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250만원짜리네요. 25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은 108번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을 받았다 하면은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돼요. 거래처는 102번이죠. 안동 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니까 거래처 102번이 되겠습니다. 적요는 밑에서 한번 찾아보면은요, 외상매출금을 받을 어음으로 회수한 거니까 5번 적요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외상대금 받을 어음 회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다가 250만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2500 플러스.
네,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받으러옴 줄을 마우스로 클릭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F3 누르셔가지고 밑에 받으러음을 보관 상태로 하면서 어음의 종류부터 지정해 줍니다. 어음의 종류는 어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죠? 전자어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어음 종류의 코드를 밑에 보시면 6번이 전자어음이다 안내 나와 있죠? 네, 여기다가 6 해주시고 어음 번호를 타자합니다. 011 2024 0803 1234 56789 엔터 하시고요. 발행일자, 발행일자는 어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8월 3일 우리 전표 입력하는 날짜에 발행했고요. 그 다음 만기일 넘어가가지고 만기일은 어음 사진에 지급기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게 만기일이에요. 2025-0103이 되겠습니다. 만기일에다가 2025-010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급은행으로 커서가 넘어갔죠. 지급은행은 어음 사진에서 지급지가 지급은행이죠.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은행명이 있는 곳에서 500번 농협 클릭하시고 확인, 그리고 엔터하면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지점은 어음 사진에서 지급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서초 지점이라고 입력합니다. 서초 지점 엔터 하시면 자금 관리, 받으러음에 대한 자금 관리가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음을 받았을 때 자금 관리하는 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입력할 게 많을 수밖에 없죠. 새로 받았으니까 어음 종류부터 어음 번호, 그 다음 발행한 날짜, 만기 날짜, 지급 은행, 그 다음에 지급지까지, 지급지와 지급 장소, 그러니까 지급지가 은행이고 지급 장소는 지점입니다. 거기까지 다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 항목이 가장 많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음 관련 거래 유형상사에서 3가지 해봤습니다. 다음에 4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8월 4일 거래는 어떤 거래냐? 강릉 상사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600만 원이 만기일이 되어 은행에 제시한 결과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금일 입금되었다. 네. 자, 우리가 과거에 받아서 보관 중인 600만 원짜리 전자어음이 8월 4일 오늘이 만기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급지 은행에다가 제시한 결과 우리 거래처인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이런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600만 원을. 대신에 보관 중인 어음은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돼요. 자산 감소가 돼야 돼요. 보관 중인 어음이 바로 받으러음이죠. 우리가 받아서 보관 중인 어음이다 하면 그게 바로 받으러음이죠. 그래서 대변의 받으러음, 차변의 당좌예금, 이런 거래죠. 자, 그럼 입력해 보겠습니다. 8월 4일로 날짜 고치시고요. 4번 대변의 110번 받으러음. 거래처가 강릉 상사랍니다. 강릉
대변의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6 플러스 엔터 하시고 3번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들어왔죠. 102번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거래처가 은행입니다. 국민은행 당좌라고 그랬어요. 코드에다가 국민은행 98000. 자, 적요는 당좌예금으로 어음을 추심한 거예요. 받으러옴 당좌 추심. 2번 적요 적당하죠. 네, 2번 적요 해주시고 차변 금액에다가 600만 원 입력합니다. 6 플러스 엔터.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우스로 받으러옴 줄을 클릭하신 다음에 F3. 자, 만기는 아주 간단해요. 자, 어음 상태를 만기라는 번호로 4번 입력하신 다음에 어음 번호는 우리가 보관 중인 어음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으로 찾습니다. 그러면 8월 4일이 만기인 어음을 자동으로 딱 찾아줘요. 예, 그러면 여기 선택 누르면 돼요. 딱 찾아주죠? 그러면 선택, 그러면 끝. 네. 네. 이 어음을 만기 처리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커서는 위로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적요에 만기 처리가 된 것이 나타납니다. 자, 받아 보관 중인 어음 만기되었을 때 대변에 받으러옴 차변이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으로 가볼까요? 8월 5일날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충주 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자,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 바로 받으러음이란 말이죠. 700만 원을 당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삼성지점에 할인하고, 네, 국민은행에 할인했다는 말은 매각했다는 말이에요.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 5만 원을 차감하고 잔액은 당사 국민은행 당좌 계좌로, 당좌 예금을 말하는 거예요. 당좌 계좌로 입금 받았다. 할인율 입력은 생략하고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자, 여러분, 할인하는 문제가 나오면요, 어음을 은행에다가 매각했다, 즉 처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은행에다가 어음을 처분했을까? 예, 지금 보다시피 여기 앞에 설명처럼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음이 9월 15일 날 만기가 되는 어음 700만 원짜리 어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이 당장 오늘이 지금 며칠이냐면 8월 5일인데 8월 5일 날 쓸 돈이 없어요. 지금 부족. 예, 그런데 어음은 있어요. 어음. 근데 이 어음의 만기가 앞으로 한 달 남았어요. 9월 15일이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9월 15일이 되면 저 700만 원이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700만 원짜리 어음을 매각하겠다. 이걸 우리는 할인이라고 표현해요. 왜 할인 행사? 여러분 아시죠? 할인 행사. 우리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 이거 할인. 왜 그러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어음의 만기가 9월 15일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한 달 전에 이 7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려면은 은행은 이자를 공제해야 됩니다. 그 이자가 바로 할인료예요. 근데 우리가 은행에 이자를 보통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면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잖아요. 이자 비용. 근데 이건 이자 비용이 아니에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매출 채권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입은 거다 해서 매출 채권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처분했어요. 처분 손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받으러옴이 매출 채권인 거 아시죠? 자, 매출 채권은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액면 금액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중간에 할인한 거예요. 은행에다가 매각하면서 이자를 공제받고 돈을 받은 거예요. 그걸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 할인료를 우리는 개정 과목이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인데, 매출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5만원 차변에 비용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오는 게 당좌 계좌니까 당좌 예금이 차변에 와야죠. 5만원 빠진 695만원이 당좌 예금, 5만원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변은 이제 은행에다가 매각했으니까 대변에 받으러음이 되는 거죠. 대변에 받으러.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차변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 5만원, 당좌 예금 695만원이고 대변에 받으러음이 700만원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입력합시다. 자, 날짜는 8월 5일입니다. 8월 5일로 고친 다음에 차변부터 저는 할게요. 차변에 매출로 검색해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한번 찾아볼까요? 936번이네요. 자, 거래처는 지나가고요. 적요에다가는 어음 할인료라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어음 할인료. 금액은 5만원. 얼음이라고 해요. 다음 대변에 또 차변 하나 더 해야죠. 차변에 102번 당좌예금. 은행은 국민은행 당좌입니다. 코드의 국민. 적요에는 그냥 어음의 할인인 2번 적요 쓰면 됩니다. 어음, 받으러음, 당좌, 추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추심이 아니구나. 네. 추심은 만기 때 하는 것을 추심이라고 그러고요. 어음 할인이라고 그냥 넣어야 되겠네요. 네. 코드를 스페이스바로 지운 다음에 어음 할인이라고 써줘야 돼요. 금액은 695만원. 그리고 대변이 110번 받으러음이 되는 거예요. 자, 받으러음의 코드는 충주상사에서 받은 어음이니까 거래처가 충주상사가 되는 거예요. 네, 적요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요. 700만원 대변에 입력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받으러음 줄을 클릭하고 어떻게 합니까? F3을 누르죠. 네, F3을 눌러서 자, 어음 상태가 할인. 네, 할인 그대로 두시고 어음 번호는 찾는 거예요. 더블 클릭 해가지고 700만원짜리 어음을 딱 찾아줍니다. 충주상사인 어음. 네, 찾아줄 거예요. 여기에 충주상사 금액 700만원 넣어주니까 그걸 딱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 단추 누르면 됩니다. 선택. 그리고 엔터를 쳐서 커서가 할인기관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할인기관이다 그러면 은행이에요. 은행. 더블 클릭해서 은행을 여기서 검색하는 거예요. 무슨 은행에서 할인했느냐. 국민은행에서 할인했다고 설명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국민은행 맨 위에 있네요. 확인. 엔터 치면 지점으로 가죠. 설명해 보면은 국민은행 삼성지점에서 할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에다가 삼성지점 그리고 엔터 치는데요. 맨 마지막에 할인율로 커서가 넘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시험에서 보통 생략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생략. 그래서 이번에서도 할인율 입력은 생략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할인율을 만약에 입력하라 그러면 뭐 어떻게 입력하는 것이냐? 이자율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할인율이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입력하라는 문제는 한 번인가 나온 적이 있고요. 만약에 입력하라고 문제를 나온다면 문제에서 할인율 여기에 이자율 몇 퍼센트 이렇게 자료에서 알려줍니다. 이자율이 몇 퍼센트다. 그 이자율을 할인율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비워두면 돼요. 엔터 쳐서 비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음의 할인이 뭔지 아시겠죠? 만기까지 갖고 보유할 능력이 안 되니까 중간에 어음을 은행에다가 매각하는 거예요. 은행에 매각하면은 제 돈을 못 받죠. 못 받는 이유는 이자 때문에. 만기까지 2달 남았으면 은행에서 2달치 이자를 공제하고 주는 거고, 1달 남았으면은 1달치 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주는 거니까요. 그걸 우리가 어음의 할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음에 관한 문제를 지난 시간부터 지금 5가지 유형을 해봤네요. 5번까지 했으니까요. 예, 어음 관련 거래가 종류가 참 다양하죠. 다음 마지막으로 6번째. 8월 6일 날인데요. 주식회사 드림의 외상매입금을 경기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400만원을 대서하여 지급했다. 자,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거하고 배서하여 지급한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것은 우리가 1번에서 지난 시간에 1번에서 했었어요. 거기 어음거래 1번. 그게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거고, 지금은 6번에서는 배서하여 지급했다. 배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음의 뒷면에 서명해서 지급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용어이거든요. 예, 배서하여 양도했다, 이런 표현도 쓰고 배서하여 지급했다, 배서양도 또는 배서지급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어음은 배서하여 지급한 어음은 받을 어음이에요. 예, 지급어음이 아니에요. 지급어음은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이 그게 지급어음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경기상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배서해가지고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받을 어음을 지급한 거다. 네. 아까 5번에서는요, 받을 어음을 만기까지 보관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은행에다가 할인했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관 중인 어음을 만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거래처에다가 외상매입대금 지급하려고 양도한 거예요. 그러면 외상매입이라는 것은, 외상매입금은 부채잖아요.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받을 어음 이제 드림에다가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어음은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배서양도거래는 차변이 외상매입금, 대변이 받을 어음,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자, 그리고 자금 관리까지 해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8월 6일로 여러분 날짜 고쳐주시고요. 8월 6일로 고쳐주시고, 3번 차변에다가 외상매입금 251번이죠. 어느 거래처의 외상매입금이냐? 드림의 외상매입금이에요. 거래처 코드는 드림 566번. 7번 적요 만들어놨네요. 어음양도 7번 적요. 외상매입금 반제를 위해서 어음을 양도했다. 예, 이거 배서양도를 말합니다. 금액은 400만원. 자,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고요. 대변은 110번 받을 어음.
자, 이 어음은 누구한테 받은 거냐면요, 경기상사에서 받은 것이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가 경기상사가 돼야 됩니다. 배서양도의 경우는 외상매입금의 거래처와 받으러움의 거래처가 달라요. 잘 구분해 주시고요. 저교에는 엔터로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액은 400만원 입력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받으러움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추가 작업을 해야죠. F3. 자, 어음 상태 할인이 아니고 이번에는 배서입니다. 배서. 그러니까 번호로 3번이죠. 배서. 어음 상태를 배서로 고치고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해서 찾아요. 예. 여기 경기상사 400만원짜리 찾아졌죠? 밑에서 선택. 그리고 엔터 하면은 지급거래처로 커서가 내려옵니다. 지금 이 어음을 경기상사가 발행했는데 지급은 어디다 했냐? 여기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거래처를 검색하는데요. 외상매입금 거래처에다 지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드림으로 검색해 줘야 돼요. 지급거래처 더블 클릭한 다음에 드림 엔터에서 검색을 해서 주식회사 드림 확인. 예, 여기까지. 배서양도는 지급거래처를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형별 연습 문제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거래자료 입력의 1번부터 6번이 바로 어음거래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6가지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가 문제에 나오면 내가 자신이 없다 하신다면 여기 324쪽에 표시를 잘 메모해 두었다가 여기 나오는 1번부터 6번을 반복 연습하셔야 되겠죠. 풀이는 어디에 있냐면요, 해설 및 풀이가 그동안 유형 상사할 때는 문제 있고 바로 뒤편에 이어서 풀이가 있었습니다만은 유형별 연습 문제부터는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별도로 그 부록 뒤에 보시면 정답 및 유형별 연습 문제 정답 및 해설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98페이지 이 부분이 이 유형별 연습 문제 해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해설을 보면서 324쪽에 거래자료 입력을 연습하시면 되겠다. 뭐 저하고 같이 할 때는 잘 했는데 혼자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혼자 꼭 해볼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반복 연습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가 또 나오면 혼자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FAT 1급 시험에서는 어음 관련 문제는 한 문제는 꼭 나오고요. 어떤 때는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예, 한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한 문제. 그것이 발행 문제가 나올지, 만기 문제가 나올지, 할인 문제가 나올지, 배서 양도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한 문제씩은 매번 시험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내용은 이제 판매 관리비 개정 과목을 연습하는 거예요. 판매관리비 거래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판매관리비 이론에서 말이죠. 801번 급여부터 시작해가지고 복류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뭐 수도광열비, 통신비, 보험료, 교육훈련비, 세금과 공과금,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예, 아마 뭐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튼 자, 그 많은 개정 과목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상황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9월 1일 날 우리가 앞에서 그 3일 패션 할 때도 판매관리비 거래가 꽤 많이 있었어요. 연습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유형상사에서 집중적으로 또 판매관리비만 쭉 연습해 볼 거예요. 자, 9월 1일 겁니다. 일반 전표에다 연습하는 거예요. 9월 1일 재경팀 사원 박지은의 급여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여 지급하였다 하면서 박지은의 급여 명세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급여 명세표를 보고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자, 우선 급여라는 거 찾아주시고 차감 지급액이라는 거 찾아주시고 나머지는 공제액의 합계를 찾아야 되는데 이 급여 명세에서는 공제액 합계가 따로 없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더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전표 입력할 때 알아서 차감이 되니까 먼저 급여를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차감 지급액을 두 번째 입력하면 그 밑에 차액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 차액을 요 세 번째 요 공제액으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자 150만 원은 급여입니다. 그러면 요 차감 지급액은 뭐죠?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에서 2차하여 지급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8만 8천 원이 보통예금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공제금액이 있죠. 이건 우리가 뭘로 회계 처리하죠? 배웠죠. 예수금. 예수금 부채죠. 그래서 요렇게 급여대장을 보았을 때는요 세무금으로 딱 구분이 돼야 돼요. 급여, 보통예금, 예수금.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9월 1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9월 1일 3번 차변에 급여 급여인데 재경팀 사원이니까 판매관리비잖아요. 급여 코드를 아무거나 찍으면 안 돼요. 801번으로 선택해야 돼요. 자, 거래처 생략하시고 적요에다가는 박지은 급여라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박지은 급여. 금액은 150만원 1500 플러스 대변에 보통예금 입력할까요?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서울은행이죠. 서울은행 보통. 적요는 엔터로 박지은 급여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차감지급액이 1288 플러스 그러면은 밑에 빨강색으로 지금 차액이라고 보이는 금액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1만 2천 원. 이게 예수금이죠. 자, 예수금 부채잖아요. 대변. 부채 증가는 대변이죠. 예수. 254번. 거래처는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면 돼요. 네. 그리고 밑에서 적요를 고른다면은 4번 적요가 적당한 적요죠. 급여 지급 시 갑근세 등 예수. 요즘은 갑근세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소득세를 옛날에 근로소득세를 갑종근로소득세라고 그랬어요. 갑종근로소득세. 그래서 밑에 적요에 갑근세 이렇게 나오면 갑근세 요새 잘 안 쓰는 용어라서 여러분이 근로소득세를 갑근세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FAT 1급이 문제풀이까지 끝나고 여러분 시험 예정일이 10월 19일이잖아요. 10월 21일부터 이제 TAT 2급 이론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교재에서
소득세가 나옵니다. 그 소득세 이론에서 근로소득세 부분을 여러분이 무슨 세금인지 근로소득세 하면 여러분이 감이 딱 올 거예요. 근로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근로자가 내는 세금. 근데 이제 거기서 공부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지은 씨가 150만 원 받는데 세금을 이건 세금만 있는 건 아니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포함해서 21만 2천 원, 21만 2천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급여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2번은 9월 2일 거고요. 종업원에게 지급할 작업복을 구입하고 대금 21만 원은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네, 작업복, 유니폼 이런 표현을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직장인들이 좀 이렇게 단체복이라고 볼 수 있죠.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한 가지 단체복으로 쭉 입으면 그 유니폼이 되고 또 현장에서는 그걸 작업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의 판매 관리비에 무엇에 해당되는 비용이냐면요. 복리후생이에요. 만약에 회사가 이 작업복을 안 사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인들이 자기 봉급에서 작업복을 사가지고 입어야 되는데 회사가 구입해줬다. 그래서 이거를 복리후생에 관련된 비용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판매 관리비 중에 복리후생비 아시죠? 자, 그리고 대변은 뭐냐? 카드로 결제했죠.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말이죠. 이게 휴일날 돈을 쓰고 다니잖아요. 카드로. 그러면 쓸 때는 좋은데 갚는 날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채예요. 그러면 대변에 이걸 우리가 뭐로 정리하냐면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죠. 카드로 매입한 건 다 미지급금이에요. 그러면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어디가 되느냐? 이 옷을 산 가게냐? 아니죠. 삼성카드에다 앞으로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되는 거예요. 카드로 매입했으니까.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미지급금. 자, 입력합시다. 9월 2일로 고치고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를 써야 합니다. 자, 거래처 그냥 지나가세요. 어느 거래처인지 모르니까. 네, 적요에다가는 작업복 구입이라고 넣어주면 되겠고요. 21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가 카드사가 된다. 그래서 삼성카드가 거래처가 됩니다. 그러면 적요는 뭐냐? 네, 작업복 구입이라는 거 복사하고 지나가면 작업복 구입을 하고 카드 결제했구나 바로 알 수 있겠죠. 21만원. 네, 작업복, 안전화, 작업모 이런 것을 구입했으면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십시오. 800번대. 다음은 세 번째 것을 보면은요. 산재보험료 12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그랬어요. 현금으로 납부한 것은 출금 전표로 쓰면 간단하죠. 그런데 괄호에서 개정 과목을 딱 지시했습니다. 보험료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도 괄호 안에 어떤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알려주느냐 하면은요. 이걸 안 알려주면 개정 과목을 다른 것으로 해도 틀렸다고 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것으로 해도 틀렸다고 하기 곤란하다. 이럴 때는 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개념 과목을 콕 찍어줍니다. 이건 뭘로 처리해라.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시험 문제라고 봤을 때 이 출제자는 산재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하라고 딱 찍어줬어요. 판매 관리비인 보험료로 처리해라 이 말이고요. 자, 그러면 보험료로 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할 수도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산재보험이 무슨 보험인지 아시죠? 우리 회사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상품이나 제품 같은 걸 보관하는 보관 창고에 대해서 나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 고가의 상품이 전부 소실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사고에 대비해서 화재보험 같은 거 들어요. 그거는 당연히 보험료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 차량 상품이나 제품을 운반하려고 운반 화물차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것도 당연히 보험료입니다. 자, 근데 산재보험은 대상이 누구냐면은 종업원이에요. 아까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회사의 재산인 자동차가 대상이고, 창고에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창고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또는 본사 건물에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하는 것은 그 건물이나 또는 재고 자산에 대한 그런 재산, 그런 유형 자산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건 다 보험료예요. 근데 이 산재보험은 종업원들이 업무를 하다, 회사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우리가 이제 개인들은 회사 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치면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가서 자기 부담액을 건강보험료법에 의해 가지고 내 부담금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회사 일을 하다 다치면은요, 산재보험의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산재보험의 혜택을. 그래서 만약에 위험한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근로를 하다가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큰 상해를 입어가지고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근로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산재보험료에서 산재연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주 잘 우리가 산업재해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산재보험에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이 있다 이거예요. 복리후생.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대개 다 복리후생비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보험료로 처리하라 안 하면은 일부 수험생은 이거 직원들에게 그 복지를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료구나 하고 복리후생비다 이렇게 해도 그걸 꼭 틀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대개 산재보험료 문제 가끔 나오는데요. 나오면 아마 보험료로 처리할 것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합시다. 출금전표로 입력해 보세요. 9월 3일 9분에다가 1번 하면 출금이죠. 보험료 800번대를 찾아주세요. 821번으로 하시고 거래처는 무슨 보험회사인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거잖아요. 산재보험료 5번 산재보험료 정산 납부라고 보시고 12만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으로 가볼까요? 4번과 같은 문제는 우리가 3일 패션 할 때 이와 똑같은 문제를 해본 적이 있죠. 8월분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50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그러면 보통예금은 이제 대변에 가겠죠. 회사 통장에서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서울은행. 자,
건강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50%라는 건 25만 원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원천 징수했대요. 원천 징수라는 건 종업원 부담금이에요. 종업원 부담금은 원천 징수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예수금으로 잡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금. 예수금이 이제 납부했으니까 차변에 와가지고 부채 감소가 돼야 되죠. 급여 지급할 때는 예수금이 대변에 갔잖아요. 납부할 때는 차변에 옵니다. 부채 감소니까요. 그리고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네. 대변. 차변이죠. 네. 차변의 복리후생비. 그래서 차변의 복리후생비가 25만원, 예수금이 25만원입니다. 이것도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안 알려주면은 아까 우리가 산재보험료를 보험료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회사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이걸 안 알려주면 산재보험료를 보험료로 처리했던 기준으로 이거 건강보험료 보험료니까 그냥 우리도 이거 보험료로 처리하자 이런 회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마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게 이게 뭐라 그럴까요? 보기에 좀 좋다 그럴까요? 보기에? 우리가 이제 그 회사의 복지가 어느 수준인가를 우리가 따져 볼 때 동종업계의 종업원 1인당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가령 무슨 자동차 회사다. 자동차 회사가 만약에 국내에 10개가 있으면 10개 회사에 자동차 회사에 종업원 1인당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회사부터 가장 적은 회사까지 이렇게 순위를 딱 매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위가 밑에 있으면 회사 이미지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라도 복리후생비 지출은 가능하면 보험료로 처리하는 것보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리후생비로 하면 돼요. 자, 입력할까요? 자, 대변의 보통예금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9월 4일로 바꿔주시고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 보통이라고 그랬어요. 코드의 서울 저교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50만원 차변이 예수금 25만원 또 차변이 복리후생비 811번으로 써야 돼요. 25만원 이렇게 하시면 거죠. 저교에 제가 좀 오타가 났네요. 미음 보험료에서 미음을 빼먹었네요. 가능한 한 오타 없이 입력을 해주시고요. 시험에서는 저교는 채점 대상이 원래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저교를 코드로 입력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때 제가 실무 수행 시 유의사항에서 말씀드렸죠. 타계정 대체 거래는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거 넣는 것처럼 보통예금의 저교에다가 건강보험료 납부를 건강보호료 납부 이렇게 좀 오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득점에는 관계는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안 넣어도 시험에서는
예. 예, 시험 볼 때는 적요 넣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유형 상사까지는 적요 같은 것도 다 챙겨서 한번 넣어보겠는데 그 나중에 이제 뒤에 그 기출 문제 풀이할 때는 실제로 시험에서 꼭 필요한 것만 입력하고 생략해도 우리 평가 점수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은 그냥 엔터로 지나갈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 이제 적요를 어떻게 넣어야 가장 적절하게 넣느냐. 예, 그거는 적요는 이제 결국에 내부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내부 사람. 회계 처리, 개정 과목별 회계 분류하고 관계 있는 것은 타개정 대체 적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요는 우리가 이런 시험에서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는 시간 갖고요. 우리가 9월 5일부터는 다음 시간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